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두 번째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다음에 모델의 개입 목표 과정,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비슷한 목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의 이제 여러 가지 기법, 뭐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 뭐가 여기선 중요하냐면은 모델의 전반적인 개요. 어, 이 모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개입 기법, 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개입 기법을 활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뭐 내용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심리사회 모델. 자, 심리사회 모델도, 그러니까 정신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1920년대, 30년대의 주류,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초창기에 주류의 모델이다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유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다. 물론 뭐 정신분석 모델도 뭐 고유한 모델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상담 분야,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고유하게 만들어진 사회복지의 실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 역시 1930년, 40년 이후에 만들어졌죠. 메리 리치몬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체계화시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복지가 이제 특정 학문이라든지 특정 이론에만 근거하진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잘 절충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응용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분석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모델인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뭐 인지행동 모델 같은 경우는 행동수의적 모델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주라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만든 모델이라면 심리사회 모델은 여러 가지의 이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잘 절충해서 만든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거죠. 너무 깊이 있게 무의식을 파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무의식을 파들어가니까 실은 고도로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무의식을 파헤친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과연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이제 뭔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고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나오기도 했고, 자, 또 하나는 정신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은 뭐 19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막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근데 그때 막 무의식을 들어가서 무의식에서 나의 문제를 파헤치고 뭐 그런 거죠. 아, 이거였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실천과 관련돼서는 영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이제 미국이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이하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래,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볼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경제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막 이러면 이제 화가 나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다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의식을 파헤치는 것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적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person in environment다.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봐야 한다.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쵸? 이거.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관점이 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이런 무의식을 통찰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좀 뭐 이러면서 발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은 특정 이론에 근거한 거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절충했다.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절충한 그런 절충주의 모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의 그런 관점을 사회복지의 관점을 잘 반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을 초창기에 발달시킨 사람은 메리 리치먼드예요. 자, 메리 리치먼드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자선조직협회에서 활동했었던 우회 방문원이고 이 이후에 사회복지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교육이라든지 교육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의 교육 체계를 만들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이제 사회 진단이라는 책이에요. 사회 진단. 자, 사회 진단은 오늘날 이게 글씨 쓰기가 어렵군요. 사회 진단이라는 책인데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란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모태가 되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은 이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서 만든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 진단이라는 이 책을 내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진단 책은 정말 가장 초창기에 사회복지 실천 교과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1930년대 고든 해밀턴에 의해서 이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처음 언급된 거예요. 메릴린 리치먼드가 이제 사회 진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심리사회 이론이다라고 고든 해밀턴이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플로렌스 홀리스가 그래, 이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사회복지 실천 이론 혹은 실천 모델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플로렌스 홀리스입니다. 자, 메리 리치먼드가 사회 진단을 통해서 이제 그 토대를 마련했다면 고든 해밀턴은 심리사회 이론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플로렌스 홀리스는 이 이론이 사회복지 고유의 이론이면서 실천 이론이면서 이 모델을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모델 이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이제 주요 3인방 가면 시대 순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5년쯤, 얘는 30년, 60년 이렇게 하면서 60년대에 비로소 이제 심리사회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PPT를 통해서 요렇게만 아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절충주의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합쳐서 만든 이론이에요. 한 가지 이론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어떤 거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어떤 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이론을 주로 받아들였냐. 그래도 여전히 정신분석 모델이에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메리 리치먼드가 무슨 책을 썼다 그래서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서 얘기한 기능주의, 진단주의 뭐에 속할까요? 진단주의 학파예요. 그래서 리치먼드, 해밀턴, 프로레스 홀리스 모두 다 진단주의 학파예요. 그러니까 진단주의 학파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프로이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무의식을 좀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법에서 그러면 이 이론들 받아들인 이론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이 심리사회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에 이러한 이론들의 특징들을 기법들이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에 이후에 이제 이론 설명, 그러니까 뭐 이론이 아니라 되게 기법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기법에서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 뭐 이런 것들,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느꼈었냐, 뭐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기법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론의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받아들인 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내면의 무의식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다면 대상관계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제 과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과거가 되게 중요하고 과거의 영향이 이후에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그 중에 대상관계 이론은 과거의 관계 속에서 얻었던 이미지, 과거의 관계 속에서 경험됐던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 기대, 이런 것이 현재 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즉, 나의 엄마하고 예전에 쌓았었던 관계에서의 그런 어떤 느낌, 이미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거울이 돼서 현재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의 주로 애착 이론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애착을 엄마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그렇게 하더라. 엄마가 만약에 내가 엄마 어렸을 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엄마가 나의 욕구를 되게 막 돌보지 않아. 거부했어. 불러도 엄마는 대답 없는 메아리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게 될 때, 그러죠. 끊임없이 물어보고, 너 나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너 나 좋아해, 확인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막 확인하고 추구하고, 이런 형태로 관계 맺음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막 폭발하고 화내고, 그죠?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그럼 대상관계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 심리사회 이론의 기법에 녹아 나오죠. 너도 예전에 지금 현재 이러한 행동이 예전에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엄마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그때 관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비슷한가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다 바로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하여서 이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천 기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체계 이론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라. Person and Environment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라. 이게 바로 무슨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이잖아요. 생태 체계 이론, 뭐 사회 체계 이론 이런 거잖아요.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지만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체계 이론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체계 이론은 이제 이런 관점을 주는데 이런 person in environment 이런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개입 기법에도 영향을 줬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개입 기법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너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상황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체계 이론의 근간에서 나온 개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절충해서 기법을 만들고 관점을 만든 그런 모델을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이제 기본적인 주요 전제는 뭐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거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의 고유의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회 이제 그럼 고유한 모델이야. 그럼 사회복지 실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잖아요. 가치라든지 뭐 사회복지가 바라보는 뭐 여러 가지 중요시 여기는 윤리라든지 아니면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담고 있어요. 심리사회 모델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사회 모델이 갖고 있는 주요 전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하다예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었던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라. 개인적인 능력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심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전제야라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또 하나를 보면 아,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은 사회적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심리사회 모델이 가지고 있는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관점이 이거죠. 이거예요. 상호작용 끊임없이 한다. 더군다나 심리사회 모델은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체계 이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화해라. 인간의 문제는 똑같아 보이지만 원인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심리사회 모델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가 현재 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들을 통찰하려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은 현재다. 현재가 중요하고 그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다. 탐색하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점을 현재에 맞춘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Here and now. 그 다음에 무의식은 인간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측면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다가 아니다. 하지만 파헤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이 현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과거를 통찰하고 뭐 그거를 통찰하기 위해서 막 훈습을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 누누이 배웠잖아요. 그쵸? 수용, 뭐, 자기결정 중요하죠. 자기결정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야지 자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이거 하세요. 할래요, 말래요가 아니에요. 자, 이것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인 윤리, 사회복지 가치 이게 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앞서 배운 뭐 관계론, 면접, 관계 형성 기술, 면접 기술, 자, 이게 모두 심리사회 모델에서 기반하여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뭐 가정들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기법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개인 목표는 뭐냐?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용어의 중요성 강조한다. 그렇죠?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함께 변화시킬 수 있게끔 개입을 하는 게 심리사회 모델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간에 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개입을 한다.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한 개인이 처한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직간접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은
기존의 이제 정신분석 모델에서의 그런 어떤 한계를 많이 탈피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개입 모두 중요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강조가 되는 거는 직접적인 개입에 훨씬 더 무게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입 기법도 간접 개입보다는 직접 개입.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정신분석 모델, 대상관계 이론, 체계 이론에 입각한 그런 개입 기법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 방법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무게를 두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조금 미흡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게 또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또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입 과정을 보시면, 개입 과정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운 과정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실천 과정은 첫 번째 초기 면접을 하죠. 초기 면접을 하고 문제를 대략적으로 파악했으면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초기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 뭐 이런 것들 알리고, 그러니까 심리사회 조사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클라이언트가 주 정보원이긴 하지만 이거로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그런 출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조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도 보고 심리검사도 하고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의 원인이구나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 내용은 그거예요. 교재에 나오죠.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건 뭐냐.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냐. 이런 게 다 사정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럼 이제 변화에 대한 포커스를 찾았어. 사정을 통해서. 그러면 뭘 변화시킬지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에 대한 내용들을 쭉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개입을 이제 목표나 개입을 설정할 때 우리가 직간접적인,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개입 목표, 개입 방법들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종교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여러분들 실천론에서 배운 그런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동일합니다. 왜? 심리사회 모델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뿌리가 되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랑 그 과정하고는 우리가 뭐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